2주 걸리는 개발 환경 구축 기간을 바로 할 수 있게 해준대요. 네. 교수님이 2주를 마지막에 마지못해 이렇게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를 느리지만 쿨한 과학.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쿠버네티스가 나올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컨테이너를 실제로 실행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결국은 컨테이너를 여러 컴퓨터에 보내서 서버에 보내서 예. 거기서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어디다 보내고 자, 필요 없으면 이거 누가 회수를 하고 이거 누가 관리할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네, 그 답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오, 이름 진짜 멋있다. 오케스트레이션. 이름 멋있어. 오케스트라네요. 네, 네.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쿠버네티스. 쿠버네티스 원래 시작은 구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좀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거를 자기들도 이제 많은 사람 쓸 수 있도록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단 이름 멋있어. 클라우드 부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삼성 SDS도 골드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이야. 원래 골드가 메인이야. 골드가 메인이지. 금운동이거든. 쿠버네티스가 뭐라 그랬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좀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풀어서 그려본 거예요. 그림에 노드 1, 노드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가 실행돼야 되는 건 서버. 그렇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는 실제 관리 단위가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가 아니라 컨테이너 또 몇 개를 묶은 그 파드라는 거로 관리해요. 근데 사실 그 파드도 그냥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를 묶어놓은 컨테이너다.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묶어놓은 편의상 묶어놓은 컨테이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서버마다 쿠버네티스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쿠블렛이라고 이렇게 귀여운 이름이네요.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마스터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파드를 배치를 하고 회수도 하고 파드에 문제가 뭔지 점검도 하고 모든 기능들을 시행을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조율하는 지금 구조인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을 넣을 수도 있어요. 나 지금 파드 몇 개를 어느 클러스터에다가 몇 개 배치를 해주세요. 그거를 넣는 게 아까 했던 그 큐브 CTL. 컨트롤. 맨 앞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서 쿠버네티스 마스터가 조율을 하는. 쿠버네티스 마스터부터 이제 완전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해요. 정말 약간 클래식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느낌. 맞습니다. 완전 오케스트레이션.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떻게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그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서비스 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온라인 스토어예요. 그 온라인 쇼핑몰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몇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하나가 계정 서비스, 어카운트 서비스. 계정 있어야죠. 그다음에 인벤토리 서비스. 그 장바구니를 포함해서 어떤 제품들을 내가 지금 갖고 있고 어떤 걸 팔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제품들을 어떤 걸 갖고 판매를 하는지. 그거 알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체크아웃을 하고 그다음에 배달까지 할 수 있는 쇼핑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뭔가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여기는 스토어 프론트 웹 앱. 여기 보면 스토어 프론트 웹 앱, 어카운트 서비스, 인벤토리 서비스, 쇼핑 서비스가 다 독립적인 서비스들이에요.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구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가 독립적인 서비스지만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했죠? 남들도 필요할 경우에 내 거를 불러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게 바로 API를 쓰는 거예요. 호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 API만 모아서 또 좀 해주는 이걸 우리가 보통 API 게이트웨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스토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밑에 있는 기능들을 다 만들 필요가 없이 어카운트 서비스에 있는 걸 API로 호출하고 인벤토리 서비스를 API로 호출하고 쇼핑 서비스를 API로 호출하면 모바일 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그림 보면 각각의 노드가 하나의 서버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어카운트 서비스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제일 좌측에 있는 한 노드에 배포가 되어 있나요? 인벤토리 서비스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에 인벤토리 서비스도 배포가 되어 있고 쇼핑 서비스의 일부를 배포한 거예요. 어. 그런데 야, 쇼핑 서비스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해줘. 하나 더 있구나.
한쪽에 노드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예. 하나 더 배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자동화 배포를 해줄 수 있는 것,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것, 쿠버네티스. 그렇죠. 쿠버네티스 이해했어, 나. 컨테이너 엔진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이게 삼성 SDS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인 거야.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게 잘 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동화되는 것이 선제 조건이다. 예.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가 필요한 거예요. 예. 데브옵스하고 CI/CD가 필요한 건데요. 그 데브옵스라는 건 이제 디벨롭먼트 개발과 오퍼레이션 운영의 합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개발은 개발대로 개발 끝나고 나면 운영한테 뭐 나 개발 끝났으니까 이거 이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서버 그쵸.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내가 뭐 서버 몇 개 만들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런 그 중간에 단절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플로우로 그래야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제대로 동작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데브옵스라는 게 자동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그 자동화를 위해선 당연히 도구가 필요하고 이런 도구들이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많이 제공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그걸 쭉 이렇게 좀 열거해 본 거예요.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모든 도구들을 내가 일일이 다 찾아 설치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다 한꺼번에 모아서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 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죠. 훨씬 그렇죠. 낫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삼성 SDS 같은 네. 전문 IT 기업이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삼성 SDS의 그렇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 2주 걸리는 개발 환경 구축 기간을 바로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교수님이 2주를 마지막에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적절한 그런 개발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그런 개발 방법론과는 좀 다른 요새 그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들이 적용하는 그런 개발 방법론이 있는데 예. 요새 많이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에요. 애자일 개발 방법론. 네, 뭐 신속한, 기민한. 그렇죠. 기민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좀 다른 예로 하나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예.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 과거의 프랙티스는 위에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게 뭐를 만드는 건지 짐작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중간 단계에서는 사실 전혀 감이 안 와. 1, 2까지 뭐 목적이 없어, 쟤는. 네, 네. 일단은 완성이 되기 전까지 못 쓰는 거야. 그 얘기 뭔가 하면 저런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중간에 전문가가 아닌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어요. 써보기 체크도 안 전까지. 되고. 이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랑 맞는데 틀리는데라는 피드백조차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개발 방식. 예. 두 번째 그림은 처음에 뭐 타고 다니는 거 만들자는 거죠. 그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어 봤어요. 예. 탈 수는 있는데 위험해. 이게 뭐, 위험해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속도도 못 내고. 그러니까. 탈 수는 있어. 어. 이거 좀 안전하게. 최소한의 기능은 해요. 그렇지. 손 뭐 잡을 걸 만들어 달라. 그렇지. 나 이거 위험해서 못 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안전하게 탈 수 있게 해줘. 그랬더니 그 손잡이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면 나도 좀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피곤하다. 오래 타고 뭐 다니기. 10km는 못 가. 어디 앉을 데 없냐? 너무 느리고. 앉아서 못 가냐? 그래서 자전거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게 좀 이제 자전거 만드니까 좀 속도도 좀 나고 앉아서 그렇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페달 밟아야 되냐고? 이거 또 오래 하니까 힘들어. 내 언덕으로 하기 힘들어. 동력. 나 인간 동력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모터사이클 여기다가 엔진을 달아주면 되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쓸만해지고 이것도 만족스러운데 야 그렇게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친구랑 같이 탈 수 없냐? 나 혼자 말고 그렇죠. 예. 우리 식구도 좀 타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네 발 달린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 가면 이게 바로 고객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중간중간에 2번, 3번, 4번 단계에서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네. 아까 데브옵스 얘기했잖아요. 예. 데브옵스라는 거는 이게 한 바퀴로 돌고 끝나는 그림이 아니에요. 개발과 운영 이렇게 유기적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아까 같은 그런 방식의 개발 방법론이 적용이 돼야 그렇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한 개발 방법론이 이 그림의 밑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개발 방식을 아까의 데브옵스에 적용을 해서 나온 그런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화해서 이거를 컨테이너로 한 게 바로 삼성 발표하면- SDS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입니까? 그렇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규모에 따라서 배포하고 조정하는 거는 쿠버네티스가 해주는 거죠. 조율해서 만들어주면. 예. 그 다음에 아까 자동화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보니까 사용자의 어떤 새로운 그런 변경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네. 개발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테스트되고 통합되고 배포되는 거죠. 새로운 모듈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컨테이너 배포했던 걸 교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그 배포 자동화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를테면은 옛날에 이제 하나의 서비스가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은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가 배포가 돼서 선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들한테. 업데이트를 쭉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그 리스키한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기존 사용자들이 새로운 그런 그 사용자 경험에 익숙치 않을 수도 있고 해보니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좀 기술적인 결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배포할 때 자동 배포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자, 기존 거 10%, 90% 이렇게 스크립트 써놔요. 그러면 10명의 사용자가 있으면 한 명은 새로운 버전을 쓰는 거고 9명은 나도 모르게 9버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A/B 테스트라는 A/B 테스트를 조금씩 하다가 조금 더 많이 쓰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보니까 반응이 좋아. 그러면 이걸 20% 30%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최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점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라는 게 나온 지 꽤 오래됐고 이미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성숙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가트너가 이제 매년 여름이 되면 그 다음에 기술을 이끌 그 소위 그 전략 기술들을 발표를 해요. 작년에 드디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 가트너에서 주요 10대 기술로 딱 들어갔어요. 사실은 좀 늦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 가트너가 발표하는 이 기술 트렌드, 전략 기술 트렌드를 히스토리를 한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나옵니다. 아마 단계적으로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 완성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완성이 됐고 그렇죠. 이것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개나 되는데 뭐 데브옵스 서비스, 쿠버네티스 엔진, 쿠버네티스 앱,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큐브 플로우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요 사업 영역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어떤 배웠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되게 고객 맞춤형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는 큰 기업이기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키워드들이 다 뭐 따로 노는 것들은 아니고 그렇죠.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들 중에 자신 있는 부분에 키워드의 강점을 줘가지고 그렇죠. 딱 박아놓은 거야. 맞습니다. 믿어라. 우리는 삼성 SDS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따분하고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좀 진정한 그런 의미와 여기까지 오기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고생을 해왔고 전 특히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런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걸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삼성 SDS와 안될과학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